오늘 코너는 캐릭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 코너명이 확실치 않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요즘은 보통 슈퍼히어로죠. 이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캐릭터 이야기를 해주실 SF를 사랑하는 개발자 겸손한 덕후 홍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시팝의 위키피디아 예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은 누군가요? 이 인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베놈입니다. 아, 베놈. 지난주에 저희가 샹치 했었고, 그죠? 네. 캐릭터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좀 이렇게 주변부 인물들 같은데 베놈이 어벤져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베놈을 알아야 되는가? 스파이더맨을 알려면 일단 베놈을 알아. 스파이더맨 악당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악당이고, 이 소니에서 단독으로 영화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악당이 단독으로 영화가 나온 게 지금 조커가 있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좀 애매하지만 뭐 그렇죠, 할리퀸이 나오는 단독이 있고, 이건 둘 다 이제 DC 계열이죠. 그다음에 마블 계열에서 빌런이 단독으로 영화 나온 게 지금 베놈이에요. 그렇죠? 히어로가 안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히어로가 아니고 빌런만 나왔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이 될 정도로 약간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어허. 예근님은 베놈에 대한 뭐 어디까지 아시나요? 베놈에 대해서. 저 얼마 전에 영화 봤어요. 아,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베놈 1편. 두 번째 영화, 1편을 보셨다는 거죠? 아직 2편을 보기 위해서 1편을 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요? 저는 네. 재미없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2편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일단 그 토마디라는 배우가 매력이 너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캐릭터들이 사실 기생수가 생각이 나긴 해요. 일본 만화 기생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베놈이 디즈니에서 안 나오고 소니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이제 마블 코믹스가 좀 힘들었을 시절에 영화 판권을 막 사방에 팔았어요. 그래서 판타스틱 4하고 엑스맨은 폭스로 팔렸고, 그 헐크는 유니버설에 팔렸고, 이 스파이더맨의 경우는 영화 판권이, 다른 경우에는 영화와 판권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스파이더맨도 처음 팔렸을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회사를 거치고 소송 걸리고 하던 도중에 소니에서 영구히 영화 판권이 넘어갔어요. 영화를 하려면 소니가 해야 돼. 이게 만화나 상품이나 뭐 게임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마블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영화는 무조건 소니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지금 MCU에 나오는 것도 마블에 빌려준 거예요. 영화. 너네가 만들어도 좋아. 대신 수익은 얼마 우리 줘. 이러면서 빌려준 거예요. 사실상 영화는. 스파이더맨은 마블에서 만들면 훨씬 더 흥행하니까 소니에서 너네가 만들어줘. 수익 나누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베놈은 그럴 확률이 지금 있나요? 베놈은 MCU에 나오기에는 되게 이질적인 캐릭터고요. 심지어 스파이더맨 계열에서도 스파이더맨 빌런들이 되게 친해요. 빌런들끼리 맨날 스파이더맨을 투닥투닥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심지어 그룹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베놈은 따로 놀아요. 그 와중에. 베놈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않습니다. 베놈은 마블 유니버스 MCU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번에 베놈 2가 나오는데 쿠키 영상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연결된다. 저도 MCU 그 얘기는 랑? 들었습니다. 근데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소니가 스파이더버스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서는 MCU랑 다른,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캐릭터들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MCU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계열 애들은 나오는데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이나 이런 다른 MCU의 캐릭터들은 안 나와요. 나갔던 스파이더맨이 다시 이쪽에 와서 영화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벤져스나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고 그냥 스파이더맨과 빌런들만 노는 유니버스가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베놈 어떻게 태어난, 도대체 그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베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인데, 이게 간단하게 좀 복잡한 설명 같은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외계에서 온 신비오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약간 슬라임 같은 물질인데, 이게 처음에 스파이더맨하고 한번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온 다음에 에디 브룩이라는 스파이더맨에게 원한이 굉장히 큰 사람하고 결합을 하면서 신비오트와 숙주가 합쳐져서 베놈이 완성이 된 거죠. 보통은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베놈이 나올 경우에는 그 베놈의 경우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굉장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스파이더맨을 죽이고 싶어, 이게 그 행동 동기가 보통 되고 있어요. 우주에서 온 슬라임은 숙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악한 캐릭터를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게
성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슬라임만 따로 떨어져서 뭐 만약에 타노스한테 가면 타노스가 더 강해지고 뭐 이러는 건가? 잘 아시네요. 이게 심비오트가 있고 뭐예요? 숙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결합에 대한 조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지어 이 원조 베놈 심비오트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숙주를 바꿔가면서 결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심비오트가 떨어져 나온 다음에 다른 캐릭터랑 결합을 해서 베놈 2편에 나오는 카니지가 만들어졌고 또 거기서 카니지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톡신, 스콘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고 뭐 울버린이나 데드풀하고도 결합한 적이 있어요. 이 심비오트가. 그럼 지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강력하죠. 아까 말했듯이 스파이더맨 능력을 대부분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자, 그러면 베놈의 동기는 그냥 무조건 슈퍼 스파이더맨을 죽여야 된다. 그 지금 숙주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에디 브룩은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 대한 증오심으로 스파이더맨을 죽이려고 했었고 카니지의 경우는 숙주가 연쇄 살인마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약간 이런 마인드에 가까워요. 간편하네. 지금 영화 베놈은 어쨌든 액션 영화의 특성상 누군가를 때려 부숴야 되잖아요. 그럼 적이 누군가요? 제가 설명드리면 최근에 봤으니까 1편에서는 미치광이 제약회사 천재 과학자가 우주에서 그 심비오트를 가지고 오는데 그 심비오트에서 하나 떨어져 나온 게 베놈이었고 그 심비오트들이 있어요. 둘이 싸워요. 결국은. 심비오트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지구 멸망처럼 걔네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베놈은 어쨌든 그걸 지구가 마음에 들어서 막는 역할? 아, 그래요? 좀 1편이 애매한 게 베놈이 상대해야 될 적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파이더맨이 돼야 되는데 스파이더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짝퉁 베놈이라고 해야 됐죠. 걔랑 싸우는 걸 만들어냈죠. 약간 그 점이 좀 붕 뜨긴 했어요. 사실 저도 좀 애매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놈이 이렇게 단독 주연을 하게 된 거는 그냥 캐릭터가 인기가 많아서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있고요.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들었던 스파이더맨 3에도 베놈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원래 베놈이 등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 감독의 초안에는. 근데 제작진에서 베놈을 억지로 넣어라. 지금 이 정도 돼서 3편이면 베놈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강제로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많이 망가지면서까지 베놈이 나왔고 이번에도 원래 마블 스튜디오를 만들었던 아비 아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블 캐릭터들의 영화를 주도를 했었고 제작에 관여를 많이 했었고 그때도 그 스파이더맨 3에 베놈 넣어라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 베놈도 그 아비 아라드라는 분이 제작에 참여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별명이 베놈 성애자예요. 맨날 베놈 나오라 그래가지고. 베놈은 성격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사악한 악 그리고 스파이더맨 싫어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깔고 들어가고 베놈이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타락하고 나쁜 스파이더맨 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스파이더맨하고 비슷한 좀 다른 점은 스파이더맨은 민첩성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약간 이렇게 뭔가 동작 같은 게 좀 화려하게 막 이렇게 돌잖아요. 민첩하게 돌냐면 이쪽은 민첩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힘이 훨씬 더 강한 거든요. 파워 캐릭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스파이더맨하고 딱 대립점이 있으면서 스파이더맨은 못하는 나쁜 짓을 마구 하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뭔가 말할까 거울의 양면 저쪽은 나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일까? 그 스파이더맨 팬들한테는 배트맨 팬들한테 조커 나오면은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배트맨 앞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긴장되고 그런 느낌을 주나 보네요. 영화에서 봤을 때의 베놈의 매력은 톰 하디가 맡은 에디 브록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찌질해요. 저는 히어로 주인공에서 이렇게 찌질하고 평범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렇죠. 거기서 베놈하고 톰하디하고 만담하는 거 보고서는 둘이 계속 만담하고 거의 뭐 더맨더머 보는 느낌이 약간 찌질이 둘이 뭔가 이렇게 우리 왜 이럴까 싶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정의감 투철한 기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가 힘이 안 되면 물러나고 약혼녀한테 뭐 헤어짐 당하고 막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베놈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저런 애가 슈퍼파워를 얻어서 히어로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모습들을 보여서 현실에서는 좀 루저를 베놈이 숙주로 삼게 되면 자아 실현 같은 걸 좀 해주는 건가?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좀 참지 힘만 있으면 내가 참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베놈과 결합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는 모습 같은 걸 좀 보여주거든요. 악마의 힘을 빌려서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죠. 아까 악으로 악을 처단하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자, 우리 그 지난주 상시도 그랬지만 전투력 측정 해보죠. 전투력 측정. 누구랑 누구 사이에 넣어야 됩니까? 그냥 스파이더맨과 거의 동등하다. 그냥 정면으로 붙으면 스파이더맨이 좀 못 이겨요. 베놈도 그렇고 카니지도 그렇고 카니지의 경우는 단독으로는 못 이기고 다른 히어로 한 명과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으로 2대1 정도 붙어야 겨우 이기는 정도. 살짝 위에 포지션이 살짝 있겠네요. 힘은 좀 더 훨씬 센. 토니 스타크 선생님께서 만들어준 수트를 입은 스파이더맨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비등하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놈 계열의 신비오트 계열의 가장 큰 문제가 스파이더맨의 그 전투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스파이더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닥치면 그걸 알아채고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스파이더맨의 싸움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신비오트 계열이 스파이더맨하고 한번 결합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스파이더 센스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얘 공격을 올 때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맞으면 선공을 맞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심지어 쳐도 눈 감고 있어도 피하는 게 스파이더맨인데 이걸 못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페널티를 많이 안고 싸워야 돼요. 영화에서는 베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고주파 소음에 엄청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리가 나면은 숙주에서 분리가 돼버려요. 못 견뎌서. 그거 베놈 시리즈의 전통적인 약점이에요. 베놈은 그 정면으로는 못 이기니까 다들 하나씩 이런 특이한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보통 정면으로 싸우다가 안 되겠어서 그 약점을 공략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 퇴치하는 거. 그런 좀 비슷한. 베놈 2 기대되십니까? 저는 엄청 기대됩니다. 엄청 기대되세요? 네, 일단 카니지가 우디 헤럴슨이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벌써 이제 기대가 돼요. 미국 배우에서 연쇄살인마를 가장 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디 헤럴슨이잖아요. 그래서 우디 헤럴슨이구나. 이게 감독이 앤디 서키스인데 스미골? 네, 스미골. 네, 골룸. 그야말로 액션에 진짜 몰빵하는 영화가 되는 건가요? 재미에만 몰빵하겠다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그 미국 개봉은 안 한 거죠? 이번 주에 해요. 1위 예약? 그리고 미셸 윌리엄스가 여자친구. 그러니까 배우들이 되게 괜찮아요. 1편은 좀 미리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베놈의 매력을 좀 찾아봤는데 뭐 매력이 있기는 있네요. 그죠? 근데 좀 징그럽지 않아요? 그거 보려고 일부러 보는 분들도 많아요. 약간 크리처물 같은 건가요? 네, 약간. 네. 맞다. 카니지 디자인도 그 입 벌렸을 때 이런 모습이 점점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괴괴해져.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세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죠. 또 그쪽 계열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도 예고해 주신다면? 폴 아트레이디스. 듄 주인공이요. 일단 그럼 다음 주는 듄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어느 정도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럼요, 듄 주인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의 숙적, 스파이더맨보다 조금 더 센 매력적인 빌런 캐릭터 베놈이었습니다.